뿌리니 턱! 민법 ASMR 총칙 제2장 법률행위 제3절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완전히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법률 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모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유효 요건을 구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 성립 요건 1. 일방적 성립 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조건으로 1. 당사자 2. 목적 3. 의사표시에 세 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법률 효과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특별 성립 요건 각계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를 들어 요물계약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 제466조, 혼인에 있어서의 신고 제812조, 유언에 있어서의 방식 제1060조 등이다. 2. 효력 발생 요건 1. 일방적 효력 발생 요건 1.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제한 능력자, 예컨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2. 법률 행위의 목적에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3.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예컨대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1. 권리능력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능력을 갖는다. 즉 사람은 모두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다. 2. 의사능력 사리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술에 몹시 취한 자나 미친 사람 또는 유아 등은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 행위 등을 해도 그것이 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대체로 초등학생 정도이면 의사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유언이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 행위는 한층 더 성숙할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절대적 무효 3. 행위 능력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음과 같으며 제한 능력자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절대적 취소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피한정 후견인, 종전의 한정치산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 자를 말한다. 피성년 후견인, 종전의 금치산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 자를 말한다. 2. 특별 효력 발생 요건 개개의 법률행위의 특유한 유효 조건으로서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판례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해당 여부 소극 농지법 소정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며 농지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이러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낙찰 허가, 결정 및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그 후에 추원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제4절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하며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 1.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 이행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으므로 내용의 확정성은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문제와 직결된다. 판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에 그 계약의 성립 여부, 적극.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 목적의 실현 가능성. 1.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은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실현의 가능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계약과 같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도 불능에 해당한다. 2. 불능의 유형.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1. 개념.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이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면 원시적 불능이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이행 전에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후발적 불능이 된다. 2. 원시적 불능의 효과.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다만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신뢰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3. 후발적 불능의 효과. 후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는 달리 무효가 되지 않는다.